시대의 산업화 과정의 어떤 그런 시간을 살았다면 현재는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또 돈보스코께서 도시화의 어떤 그런 맹점에서 도시화로 하는 그 젊은이들의 어떤 그 또 다른 빈곤 계층을 만났다면 이제는 세계화로 되게 되는 현장에서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가 너무 글로벌화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에 맞닥뜨려 있죠. 예전에는 성소가 많아서 성소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들, 또 그래서 성소 증진을 우리가 돈보스코의 성소 증진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를 갖고 있다면 현재에 와서는 성소에 대한 식별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에지디오 비가노 총장님께서, 돌아가신 에지디오 비가노 총장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소위 살레시안들에게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근본적인 전환이 돼야 된다. 신기원적인, 그러니까 완전히 토럴이 바뀌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보스코의 현대적인 재구성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돈보스코 역사 안에서 밝혀야 할 사안들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실천주의가 있습니다. 돈보스코는 소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행동하는 관상가였습니다. 그냥 탁상공론이라든지 어떤 주먹구구식이라든지 문서화되어 있는 것보다도 행동하는 관상가였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라고 했던 루카복음에 기인하고 있고, 또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실천이라는 의미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소통 능력입니다. 요즘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얘기보다 소통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더 소통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겐 더 다가오고 있는데요. 소통을 위해서 돈보스코에서 하신 것 중에 가장 구체적인 것이 있다면 첫 번째, 출판입니다. 그 많은 책들을 출판했었던 것들, 그 대상이 젊은이들을 위한 출판이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 많은 편지들입니다. 의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체를 떠나 있을 때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꿈에 이렇게 봤는데 내가 또 이런 것들을 부탁합니다 라는 공동체를 위한 편지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통을 위해서 돈보스코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이 있습니다. 바로 회원내치기입니다. 200년을 지나서 돈보스코께서 지금의 우리에게 소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원내치기 있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창적인 교육학적 요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방교육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것들일 겁니다. 예방교육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것들이 역사 안에서 다시 한번 현대적인 재조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사실도 2012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돈보스코 역사 안에서 밝혀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 현 총장 파스칼 차베스 신부님께서는 돈보스코에게 충실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그분의 역사를, 그 시대 상황을 깊이 있게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첫 자리는, 돈보스코를 아는 첫 자리는 그 시대 상황, 그분이 왜 그러셨을까, 그때는 왜 그랬을까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통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돈보스코의 사명, 청소년들에게 파견되어 있는 우리들의 사명을 어떻게 할까라는 차베스 신부님의 답은 보다 가난한 젊은이를 위한 열정과 사랑을 우리 안에 기르는 겁니다. 그 열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2012년에 돈보스코의 열정과 사랑을 우리 안에 기르자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 현 총장님의 생각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젊은이들은 어떤 젊은이들인가?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실존 방식이란 아마도 이렇게 디지털화되어 있는, 즉흥적이고 뭔가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그런 젊은이들일 겁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글자가 가장 많은 챕터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는 X세대, 기성세대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문화, 새로운 컬처를 갖고 있는 세대들, 그것을 X세대를 불렀다면 그 X세대보다 오히려 더 젊은 세대, Y세대라고 해서 yes, 뭐든지 긍정적이지만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긍정적인 것들, 그리고 자기 본의의 자기 이기적인 예스만을 고집하는 Y세대들, 그리고 네트워크라고 기준되어지는 네트워크 세대라고 해서 네트워크에 익숙하고 디지털 기기, 저만 하더라도 당장 오늘 몇몇 형제들에게 제 핸드폰이 뭐가 안 돼서 맡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N세대들에게는 그냥 소위 애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직관적인 이런 거겠죠. 직관적인. 그냥 보면 아는. 설명서를 봐서가 아니라 그냥 보면 아는 이런 거겠죠. 이게 이런 W세대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때문에 생긴 조어입니다. P세대라고 얘기하면 열정, 힘, 참여 뭐 이런 것들의 약자들이 P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힘을 갖고 있는 세대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지금 당장 보더라도 뭐 어느 선거 캠프에 26살 누가 갔다든지 그 사람이 뭘 했다든지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라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파워가 얼만큼이라든지 소위 기성세대들과 우리 쉽게 얘기해서 맞짱을 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도전정신? 좋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의 대표 집단으로서의 어떤 그 접근성이 우리가 과연 준비되어 있는 접근성인가라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우리에게 있어서 200년 후에 우리의 돈보스코가 겪었던 200년 전의 산업화, 도시화, 성소 증진의 문제들이 200년 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새로운 영역과 도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도전과 영역이라면 아마도 이런 그래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시소 장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 빠른 듯 합니다만은 이 시소에서 첫 번째 기울어져 있는 쪽부터 보겠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자리가 그만큼 고민이 안 돼서 시소가 기울어져 있는 듯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자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 무엇을 어떻게 가야 됩니다. 세계화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세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다. 성소 식별의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고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자리가 아주 강하게 대두됩니다. 그것이 광고장신부님이라든지 평의원이라든지 일개 성소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사목 담당자라든지 그러면 아니면 내가 맡고 있는 한 작은 범위에서가 아니라 좀 더 거대 담론으로서 이것이 필요한 만큼 고민할 수 있는 자리들 그리고 그 고민할 수 있는 자리들의 흔적들이 결국은 청소년 사목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가능성으로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다 가난한 젊은이를 만나는 장소. 우리는 지금 한 살레시오 50주년이 넘어가면서 가난한 젊은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50년 동안을 고민한 듯 합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자리에 대해서도 고민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광고의 재조정 문제라든지 또 그 조정 안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바뀐 문제라든지 또 심지어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주사목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고민하지 않았던 그 만남이 이주사목이라는 또 다른 어떤 그 카테고리의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 상황들을 우리가 얼만큼 준비하고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소가 이쪽이 훨씬 더 가볍습니다. 가볍다 보니 무거운 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거운 쪽은 아마도 이렇지 않을까요? 근본적으로 개입해야 될 사회적, 정서적 응급함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입해야 될 것들이요. 예를 들어서 약물 중독. 중독 문제, 약물 중독뿐만 아니라 중독 문제. 근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살 문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응급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의 자리와 만남의 자리가 그만큼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회 그물 구조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대두되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들으셨을 겁니다. 성소가 계속 줄고 있다. 그런데 반대로 성소가 증가하는 것을 보니 아주 예전에 갈멜 같은 글라라 같은 봉쇄 수도에 거기는 오히려 성소가 안 줄었더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 소수지만 증가한 거 있더라.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영적인 요구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얼마나 만남의 자리와 그리고 고민의 자리가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그만큼 가볍다는 뜻이겠죠. 결국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응급함과 영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 결국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양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장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이라고 얘기되어지는 4가지 사항을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시소가 이 도전이 무겁기 때문에 만남의 자리와 또 그렇게 실천의 자리가 들려있는 듯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관심, 도덕적 상대주의, 소비주의, 거짓 이념을 차베스 총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의 무거움에 대해서 시소의 그림을 여러분 머리에 좀 각인시켜 주셔서 오래도록 생각해서 You must be easy to follow. Now here comes the first follower with a crucial role. He publicly shows everyone else how to follow. Notice how the leader embraces him as an equal. So it's not about the leader anymore. It's about them, plural. Notice how he's calling to his friends to join in. So it takes guts to be a first follower. You stand out, you brave ridicule yourself. Being a first follower immediately. Now we've got momentum. This is the tipping point, and now we have a movement. As more people jump in, it's no longer risky. If they were on the fence before, there's no reason not to join in now. They won't stand out, they won't be ridiculed, and they will be part of the in crowd if they hurry. But over the next minute, you'll see the rest who prefer to stay part of the crowd, because eventually they'd be ridiculed for not joining. And ladies and gentlemen, that is how a movement is made. So let's recap what we've learned. If you are a version of the shirtless dancing guy, all alone, remember the importance of nurturing your first few followers as equals, making everything clearly about the movement, not you. Be public, be easy to follow. But the biggest lesson here, did you catch it? Leadership is over-glorified. Yes, it started with the shirtless guy, and he'll get all the credit, but you saw what really happened. It was the first follower that transformed a lone nut into a leader. There's no movement without the first follower. See, we're told that we all need to be leaders, but that would be really 감이 올렸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리더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리더가 무엇인가? 그리고 리더가 행동했었을 때 그 다음 스텝들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라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거죠. 리더는 첫 번째 간단한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따라올 사람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 복잡한 거 말고 막 어렵고 힘들고 뭔가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접근해야 돼. 이게 아니라 아주 쉬운 것을 통해서 팔로워를 만들고, 그리고 다음 팔로워들은 리더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을 보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을 오히려 더 큰 집단을 만들고, 나중에는 결국은 리더는 보이지도 않는 자리에서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결국엔 SYM이 아닐까라는 아주 흐릿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 스트레나를 통해서 총장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새길까 합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대중 앞에서 발가벗고 춤을 췄던 한 사람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그 대중 앞에서 그 한 사람이 오히려 대중으로부터 다 둘러싸여서 그 리더조차 보이지 않았던 마지막 화면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결국은 그들과 함께 SYM, 돈보스코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총장 신부님께서 인내와 수고와 희생을 우리 모두가 감수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진을 보시면 무엇이 인내이고 우리 형제가 어떻게 수고로웠으며 어떻게 희생했는지 묵상하실 수도 있을 듯해서 제가 잠시 사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돈보스코의 모습입니다. 나이 드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하셨을까에 대한, 저 아이들을 나이가 저렇게 드셨을 때까지 당신의 심신을 정말 가누기 힘들 그 순간까지 얼마나 인내하셨을까에 대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못 알아듣고 또다시 범주를 벗어나고 또다시 우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멀어져 갈 때,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예전에는 왜 고백성사를 보는데 주위에 아이들이 저렇게 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새삼 이 사진을 보면서 저 많은 아이들을 고백성사를 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의 아픔을 다 들으셨겠구나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희생했습니다. (2012년) 돈보스코 생애연구의 기준 자료는 다름 아닌 돈보스코의 회상, 오라토리오의 회상이라고 원어는 되어 있겠지만 우리는 돈보스코의 회상이라고 좀 더 구체적인 돈보스코를 책 제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년 전에 돈보스코를 알자는 역사, 어떻게 생애와 역사를 잘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다시 한번 알자는 것의 기본 텍스트입니다. 심지어 총장 신부님께서는 이 텍스트를, 기본 텍스트를 우리만이 아닌 젊은이 손에 넘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광부에서 재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살레시안을 바꿉니다. 우리가 늘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늘 했으니까 안 듯한데 늘 했기 때문에 식상합니다. 늘 했으니까 우리가 하는 듯한데 늘 했기 때문에 안 해도 그만인 듯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살레시안을 바꿉니다. 여러분 모두가 돈보스코의 뇌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돈보스코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200년 전에 돈보스코가 다시 한번 오늘날의 돈보스코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첫 자리가 바로 돈보스코를 아는 것, 돈보스코의 생애를, 역사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는 게 올 한 해 스트랜나의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스트랜나를 천천히 마음속으로 새겨주십시오. 돈보스코를 배우고 닮아 청소년을 우리 삶의 사명으로 삼읍시다. 감사합니다.